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데이터 스테이션.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아러너 기초라는 이제 주제로 우리 수업을 한번 쭉 진행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 아러너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이제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작업들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해보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도 제가 좀 알려드릴 거고 실습도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실습에 사용되는 프로그램도 한번 같이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R. 도대체 얘가 뭐냐? 통계에서 통계 계산과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말 그대로 언어예요. 랭귀지. 우리가 미국에 가서는 영어를 쓰죠. 중국에서는 중국어를 쓰고 또 스페인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라틴 계열 언어를 쓰죠. 그것처럼 우리가 컴퓨터랑 대화하기 위한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 그런 애들을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불러요.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말 그대로 컴퓨터와 대화를 하기 위한. 여기서 대화라는 건 뭘까요? 컴퓨터는 뭐 사실 본인의 의견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컴퓨터에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한, 요렇게 좀 정리하면 더 여러분들이 더 의미가 맞을 것 같아요. 명령을 내리기 위한, 컴퓨터한테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니까 컴퓨터에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방식은 뭐예요? 엑셀 같은 거 열고 또는 뭐 통계 프로그램 같은 거 열어가지고 엑셀 같은 거 딱 오픈을 해서 엑셀에다가 데이터 처리하고 작업을 했었잖아요. 이 엑셀이라고 하는 요런 프로그램, 요런 툴들은 뭐냐면은 프로그래머들이 손쉽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응용 프로그램. 이런 애들을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응용 프로그램. 근데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컴퓨터랑 직접 대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직접. 내가 이런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한테 어떤 명령을 내리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리고 싶은 명령을 곧이곧대로 컴퓨터에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준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준다. 그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불러요. 그때 사용되는 언어 체계를. 프로그래밍 언어.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공대 나오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공학 관련한 이제 전공을 해보신 분들 뭐 C 언어도 있고 C++ 언어도 있고 뭐 파이썬도 있고 뭐 우리가 지금 배울 R도 있고 자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통계 계산과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바로 뭐다? R 언어라는 거예요. R 언어. R 랭귀지. 그래서 이 R 언어는 1995년에 개발된 S 언어로부터 S 언어라는 건 뭐냐면 스태틱 랭귀지. 통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 프로그래머들, 컴퓨터 공학자들이 통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S 언어라고 하는 언어를 만들어놨어요. 95년도에. 이 언어를 바탕으로 좀 더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통계 계산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개발한 언어를 이제 R 언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방금도 제가 얘기했듯이 통계학자들을 위한 언어라고 했었죠. 통계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언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언어 체계가 쉬워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 매우 쉬운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와 통계를 주로 다루는 목적으로 개발된 언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 시각화, 통계 연산이 매우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특징들을 가진 프로그래밍 언어를 R 언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 오픈소스라는 건 뭐냐? 예. 무료예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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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서 쓰든, 집에서 쓰든, 어디서 쓰든지,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다. 어디든지. 인터넷만 되면은,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는 언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R 언어. 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걸 활용을 해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이 통계적 분석 절차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볼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설치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쵸? 설치를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치를 한번 이제 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어떻게 설치하는지 제가 한번 쭉 리뷰를 하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서 내가 이제 업무를 보면서 이제 이 R 언어를 이용해서 내가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요렇게 설치를 하시고 분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설치해야 돼요. 먼저 R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R. 그래서 구글에 R을 검색하면은 요렇게 프로그래밍 언어 R이라고 하는 설명이 짜자잔 하고 나오면서 맨 위에 R Project for Statistical Computing 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다운로드 링크가 이렇게 있어요. R-4.2.0 for Windows. 대부분 윈도우를 쓰시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링크가 짜잔 하고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릭해서 설치를 해주게 되면은 이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 얘를 그냥 클릭해서 설치를 해주면은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설치가 돼요. 얘만 설치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이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얘는 말 그대로 언어를 설치한 거예요, 컴퓨터에. 그럼 이제 이거를 손쉽게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손쉽게. 이 언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쓰게 되면은 내가 복잡하게 써야 돼요. 근데 미국 여행을 가거나 중국 여행을 가면은 우리가 영어 회화를 다 머릿속에 익혀서 가진 않잖아요. 파파고와 같은 어떤 번역기 같은 걸 이용해서 현지인들과 소통을 하면서 여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쵸?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이 있잖아요. 통역가를 붙일 수도 있고. 그것처럼 이 R 언어를 그냥 설치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이제 어렵진 않은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시각화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요러기 때문에 이거를 이 통계를 분석하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좀 더 손쉽게 이 언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RStudio라는 겁니다. RStudio. 그래서 먼저 이 R 언어를 먼저 설치를 하신 다음에 얘를 먼저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RStudio를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또 RStudio라고 하는 설명이 이렇게 짠 하고 나오면서 메뉴에 Download the RStudio IDE라고 하는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여기 또 R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오고요. 여기 이렇게 이 마우스 휠로 커서를 이렇게 페이지를 쭉 내리면은 아래 보면은 이제 윈도우에서 R을 받을 수 있는 요 다운로드 링크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얘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맥을 쓴다, 다른 걸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다른 링크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R을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RStudio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세팅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을 하려면은 이 두 가지를 설치를 해주셔야 된다. R 언어라는 걸 먼저 설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RStudio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사용하기 위한 세팅이 다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PPT에다가 링크까지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현장 가서 내가 실무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내가 다시 이거를 한번 내 자료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두 개, 얘 먼저 설치하고 요 링크 들어가서 설치, 그리고 요 아래 링크 들어가서 설치를 해주시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치가 되신 분들은 우리 다시 시작 메뉴 들어가서 지금 벌써 키신 분들도 계신데 여기 RStudio라고 하는 요 프로그램 얘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R이 아니에요. RStudio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RStudio.
그래서 얘를 클릭 해주시면은 요런 창, 요렇게 생긴 창이 짜자잔 하고 나올 거예요. 짜자잔. 예. 나오죠? 자, 다시. 여기, 선생님 시작 메뉴에 지금 안 보여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신데, 어디서 확인하시면 되냐면, 여기 시작 메뉴 옆에 검색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R. 입력을 하면은 여기 이렇게 R 스튜디오라고 하는 요 프로그램이 하나 나올 겁니다. 예, 요렇게 해서 들어오셔도 돼요. 예, 그래서 요렇게 하셔도 되고, 예,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 프로그램, 실행을 시켜서, 요런 창을 하나 띄워주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뭐 간단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나오면, 여기 딱 보시면은 창이 세 군데로 짠짠짠 하고 갈려져 있죠. 그쵸? 좀 확대를 해볼게요. 그럼 도대체 얘네가 뭐냐? 와, 무슨 이상한 여기 막, 영어로 막 써져 있고, 뭐 한국어로 써주신 분, 저처럼 한국어로 써져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막 영어로 써져 있고, 여기 막 이상한 영어도 막 나와 있고, 막, 복잡해, 그쵸? 복잡한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요 창은 콘솔이라고 하는 창입니다. 콘솔 창. 콘솔 창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프로그램이 이제 돌아가는 공간이에요. 프로그램이 돌아간 결과가 나오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두 가지 창으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가지 창으로. 오른쪽 위쪽에는 이제 뭐냐면은 환경창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파일, 내가 지금 뭐 사용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들,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을 볼 수 있는 창이고요.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나서는 좀 볼 겁니다. 그리고 요 아래는 보시면은 이제 뭐 플랫이라고 돼 있고, 뭐 파일 메뉴도 있고, 패키지, 헬프, 막 이런 메뉴들이 있죠? 여기 이제 그래프를 시각화하거나 도움말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때 여기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 세부적인 어떤 시각화 정보들 또는 이런 어떤 이런 도움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띄워주는 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거나 클릭해보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들이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여기 플랫이라고 하는 요 메뉴에 이렇게 선택이 돼서 클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 그럼 여기서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입력해서 우리가 뭐 분석을 하나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하얀색 네모난 플러스 기호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렇게 생긴 거. 요거. 자, 요거. 빨간색 보이시죠, 여기? 여기. 플러스 기호의 하얀색 버튼, 요거. 예, 요거.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요거를 짠하고 클릭을 하면은 맨 위에 R 스크립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하얀색 도화지에 플러스 기호 눌러주시고 R 스크립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왼쪽에 새로운 창이 짜자잔 하고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요렇게 Untitled 1이라고 하는 새로운 창이 짠하고 생기면서 이제 페이지가 왼쪽에 한 개, 오른쪽에 두 개, 세 페이지로 이어져 있던 것이 오른쪽에 두 개, 왼쪽에 네 개, 네 페이지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이 새로 나온 요 페이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R 프로그래밍 언어, R한테 이제 명령을 내릴 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에게 명령을 내릴 공간이에요. 요 공간이. 이 공간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R 언어, R 프로그래밍 언어를 입력하고 실행을 시켜서 이 아래 여기 있는 콘솔 창의 결과를 확인하고 또는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하단에 여기서 확인을 하고 요런 식으로 분석을 진행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려운 거 없죠, 지금.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설명만 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입력할 공간은 요 부분. Untitled 1이라고 하는 여기 지금 커서 깜빡깜빡거리죠?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입력을 진행을 할 거다. R 코드를 입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100 플러스 200 요렇게 적고 샵 기호 쓴 다음에 덧셈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코드를 이제 입력을 한 거예요. 우리가 코드를 이제 R 코드를 짠하고 입력을 한 건데 얘를 이제 실행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실행. 여기까지는 이제 뭐냐면은 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건 스크립트라고 부르는데요. 얘는 명령서예요. 명령서. 말 그대로 내가 어떤 R 언어, R 문법을 입력해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는 그 명령을 내리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우리가 R 문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코드를 입력해서
내가 이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이 내가 쓴 명령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지금은 이제 내가 작성만 한 거예요. 작성만 하고 실행을 어떻게 시키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얘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100 플러스 200 샵 덧셈에서 300이라고 하는 결과가 짜잔 하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 이걸 더 많이 써요. 위에 있는 런 버튼을 클릭을 해주셔도 되지만 여러분들 이건 단축키를 보통 더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키보드에 컨트롤 키 있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눌러도 똑같이 얘가 실행이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3번 똑같은 이 줄을 3번 실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3개의 결과가 이렇게 짠짠짠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행하실 때 실행할 때 이 코드가 있는 요 줄에 커서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실행을 시키셔야 됩니다.